홍무서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대첩이자 가장 위대한 승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을 가능하게 했던 요동성 전투의 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하지만 그 살수 대첩을 가능하게 했던 요동성 전투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요동성 전투의 승리 현장으로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동성 전투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은 서기 612년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유명한 전투들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라 그래서 270년간 분열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대제국 수나라가 등장이 됩니다. 그 황제가 바로 수문제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황제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이치라고 할 만큼 수나라가 황금실에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수문제 다음 황제가 수양제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고구려를 침략하게 된 침략의 원흉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은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님은 독설에 대한 누명을 쓰고 황제가 된 사람이죠. 아버지와 다르게 굉장히 못됐고 폭군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왕권에 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정벌이 더더욱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수나라 밑에 복속합니다. 심지어는 북쪽에 있던 그 강력한 돌굴도 수나라한테 복속을 하는데 오직 한 나라가 수나라의 복속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철학관이 있었죠. 따라서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의 편입 등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제 화가 나죠. 야, 너 내 밑에 들어와. 네가 뭔데 까불어. 신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구려는 당연히 노라고 했겠죠. 따라서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수양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서기 612년인데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도원된 적이 없죠.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수나라 군대의 병력이 113만 3,800명이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후방에서 수송을 담당했던 병력과 치면 거의 300만에 달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례가 없는 대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된 적이 없었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소련을 치대 동원한 병력도 320만 명입니다. 근데 1400년 전에 거의 300만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했다. 이 300만이라 하면 조그만 나라, 어떤 나라는 통째로 그냥 옮긴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수나라 군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24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군이 12군, 우군이 12군인데 한 군은 보통 37,000명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기병이 4,000, 보병이 16,000, 기타 17,000. 그럼 37,000 곱하기 24군이면 88만 8,000명. 거기다가 황제를 지키는 어영군, 친위군이 22만 2,000명. 그러면 대략 111만 명 정도 나오죠. 물론 여기는 수군, 즉 해군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간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군이 34군, 천자군이 6군, 해군이 1군인데 해군 1군은 7만 명으로 구성되고 천자군 1군은 3만 5천 명으로 구성되는데 6군이니까 한 21만 명 정도. 일반군은 한 군이 2만 5천 명인데 34군 정도 되니까 85만 명. 합치면 거의 113만 명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데도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군대 행렬의 길이가 무려 960리에 달했다. 960면 거의 천리지 않습니까? 서울 천리길. 그리고 서울과 부산이 377km니까 직선거리로 어마어마한 이제 군대 행렬인 거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군의 출병입니다. 게다가 고구려가 수성전에 능하고 고구려 성벽이 굉장히 튼튼하다 보니까 대규모 최첨단 공성 장비를 동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차, 포차, 당차, 운제 같은 최첨단 공성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소차는 뭐냐면 줄을 당기면 이렇게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한을 정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포차는 여러분 아시죠? 투석기, 바위돌을 던져서 성벽을 부수는 역할을 했었고, 당차는 앞에 쇠망치가 달려져서 성문을 깨 부수는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운제는 사다리 차입니다. 사다리를 걸쳐서 이제 성벽에 기어 올라가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대규모 공성 장비를 가지고 수양제가 직접 친정에 났습니다. 그럼 이때 고구려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 당시 고구려의 왕 영양왕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바보원들과 평강공주할 때 그 평원왕의 아들 바로 영양왕이 있죠. 평강공주와는 이제 남매 오누이 사이가 되는 분입니다. 영양왕도 굉장히 정치를 잘하셨고 호방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때 고구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의 전승기가 지나고 고구려가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평왕과 영양왕께서 정치를 잘하셔서
좀 회복은 됐지만 예전의 전승의 모습은 아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럼 이게 맞서는 수나라 군대에 맞서는 고구려 군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됐을까? 사료는 없어요. 이 사료에는 수나라 군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만 고구려 군대의 규모는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정해봐야 되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인구가 69만 호였다고 합니다. 69만 호면 345만 명이죠. 왜? 한 호에 보통 5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평상시에는 전체 인구의 한 20분의 1 정도가 군대로 동원됐었고 지금은 전시상하니까 아마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동원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그 당시 전체 병력의 규모는 대략 한 30만에서 40만, 적게 잡으면 한 20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정되죠. 수나라에 비해서 절대적 열세를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수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들에 분산 배치되어 있죠.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믿는 구석도 있죠. 바로 뭐냐면 철벽 방어선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일단 요하의 최전방이죠. 요하의 1차 방어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중지 요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안시성, 백암성, 신성, 계모성 이런 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요하에서 압록강까지 2차 방어선이 또 형성됐습니다. 또 많은 성들이 있어요. 오월성 같은. 그리고 압록강에서 평양까지 또 3차 방어선이 형성되고 많은 성들이 밀집됐습니다. 이걸 다 뚫고 들어와도 평양에 또 4차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죠. 평양성 자체가 어찌 보면 초롱성으로 천의 요새입니다. 대동강과 보통강이 감싸고 있고 또 성 자체가 외성, 중성, 내성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뚫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드디어 수나라와 고구려의 역사상 유례없는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수양제는 일단 대군을 직접 이끌고 요하에 도착합니다. 고구려 1차 방어선이죠. 요하에서는 고구려군이 이제 수나라의 도하를 저지했는데 고구려군이 패배합니다. 1만 명이 사상자를 내고 요동성으로 퇴각한 다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 유명한 요동전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동성은 어떤 성이냐면 이 요하 방어선, 요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지금은 그 성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지에 있었고 규모도 굉장히 컸던 걸로 추정돼요. 그럼 이 요동성을 지키는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 당시 기록은 없지만 후대 기록은 있습니다. 나중에 당태종이 요동성을 쳤을 때 요동성을 지키는 병력이 2만 명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612년 수양제의 요동성 침공 때도 아마 한 2만 명 정도가 수비하고 있을 걸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요동성을 지키는 고구려군 2만 명에다가 이를 공격하는 수양제의 113만 3,800명이 싸우니까 거의 뭐 50대 1 이상의 싸움인 것이죠. 역사상 유례가 없다. 다이가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전투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구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고구려가 이 요동성 전투에서 이겨요. 무려 100일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요동성을 지켜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죠. 이 승리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원인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수나라의 군대의 통신책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당시 모든 부를 황제한테 직접 하고 직접 결제를 받아서 하달해야 됩니다. 재량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구려가 역용했던 겁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고구려가 항복 의사를 표명해요. 그럼 수나라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황제한테 직접 보고해야겠죠. 갔다 왔다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수양제는 전방이 아니라 상당히 후방에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죠. 그동안에 고구려군은 휴식을 취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보수하게 되면서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영양작전을 펼쳤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동성은 평지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구려 성들은 성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천의 요새였던 것이죠. 게다가 치나, 옹성, 어금문 같은 방어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성벽은 한 겹이 아니라 3겹으로 3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쐐기형 성돌, 안에 북굴형 성돌이 있죠. 따라서 바깥에서 쐐기형 성돌을 부숴도 안에 또 북굴형 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 부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철옹성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이 요동성 전투의 승리 요인은 뭐냐? 저는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요동성 성주의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요동성 군민들의 결사항전의 의지, 정신력, 애국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정신력의 승리가 아닐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끈질긴 저항심,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양제는 완전 멘붕이죠. 이제 완전 망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요동성에도 발이 묶였어요. 평양성 가지도 못합니다. 시간은 3개월이 지체됐죠. 군사들은 지쳐가고 군량면은 떨어지고 보급품도 떨어집니다. 수양제가 결국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30만 5천 명의 별동대를 뽑아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바로 공격하게 합니다. 자,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3대 명장, 고구려 최고의 명장, 바로 그 유명한 을지무드 장군이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이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은 잘 기억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만 이 요동성 전투는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 요동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도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요동성이 만약 무너졌다면
고구려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리고 평양성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을 계기로 이 요동성 조지 승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이러한 역사를 되새기면서 저는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부덥죠.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많이 쓰시고 다음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